자, 책을 다시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195페이지. 자, 맨 상단에 가시면 1번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세율 적용할 때, 자, 엔가로 1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등기 가능한 물건을 등기 안 하고 팔면은 물건에 상관없이 세율은 모두 100분의 70%고요. 동그라미 2번 나머지는 등기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데, 우선은 물건을 잠깐 나눠볼게요. 요절 잠깐 보실래요? 우리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이냐 요게 아니냐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아니냐를 구분을 하는데, 우선은 요 그 외를 잠깐 먼저 볼까요?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끼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외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것은 그 외로 가면 됩니다. 뭐 상가를 물어보거나 분양권 등을 물어본다면 그 외인데,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A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50%고요. 그 밑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100분의 40%고,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아까 박스가 봤던 것처럼 최저 몇 %에서 6%에서 최고 42%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뒤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자, 요거 물어봤네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달라요. 1년 미만 보유하며 100분의 40%. 그러면은 자, 왼쪽으로 비교해 보시면 얘는 몇 %인데 50인데 주택은 40이고, 주택은 1년 이상이면은 누진세율로 가요. 그러면 6%에서 42%.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는 게, 상가 등은 누진세율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주택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누진세율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요거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해도 되죠. 그다음에 특수환경으로 가볼까요? 대거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인데, 자, 이쪽을 잠깐 볼게요.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니까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인데, 이게 일반적인 누진세율보다 단계별로 10%가 커져요. 그러면은 16%에서 최저 16%에서 최고 52%로 가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사업용 토지가 16%에서 52% 이렇게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가기 위한 대전 조건은 무조건 2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무조건 요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할 수 있겠죠. 그때는 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요쪽을 잠깐 볼게요. 이건 강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를 6개월을 보유했거든요. 그런데 요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누진세율로 세금을 때리면은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아까 누진세율이 몇 %예요? 16%니까 1,000만 원에 16%로만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6개월 보유한 사람도 16%로만 세금 내니까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비사업용 토지를 6개월 보유한 경우에는요, 요거를 같이 준용을 해요. 단기 투기가 몇 %예요? 50%니까 요 1,000만 원에 50% 세율을 적용해서 요걸로도 세금을 계산해보고, 누진세율로도 세금 계산을 해봐서 양쪽 세금 내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 세금 내는 금액 중에서 무슨 세율로? 큰 세율로 세금을 떼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사업용 토지가 16에서 50으로 가기 위한 대전 조건은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이것을 2년 미만 단기 투기를 했다면 단기 투기 세율인 50%나 40%로도 세액을 계산해 보고,
요 16에서 52로도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무슨 세로 간다? 큰 세. 그럼 만약에 이 비사업용 토지가 만약에 뭐 한 10억 원대다. 그럼 만약에 50억 원대다. 그러면은 52%가 대부분 적용될 거 아닙니까? 최고. 그러면은 52%로 적용한 게 50을 적용한 것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역시나 두 개 비교해서 뭐로 가면 된다? 큰 거. 자, 책을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A.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우리 1년 미만은 아까 단기 투기가 어떻게 돼요? 100분의 50. 그러면 100분의 50과 원칙인 16에서 52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에서 뭐로 가고? 큰 세로 가고. 자, 동그라미 B를 보시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단기 투기가 100분의 40이니까 100분의 40과 16에서 52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세액 중에서 무슨 세액? 큰 세액이고 2년 이상이면 그냥 뭐로 가면 된다? 누진세율.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걸 설명한 겁니다. 중복되는 경우라면 산출세액을 전부 다 계산해서 무슨 세로 간다? 큰 세로 간다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4번 탄력세로 뭐냐면은 지정지역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정지역이란 말이 나오고 비사업용 토지란 말이 나오면 몇 퍼센트를 더한다? 100분의 10. 지금 요거예요. 봐봐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몇 퍼센트에서 16에서 50인데 요 비사업용 토지가 만약에 지정지역이 있는 것이라면 이 세율에 10%를 추가할 수 있다고요. 그럼 최저 몇 퍼센트에서 26에서 최고 60%가 가능한데 요거는 그냥 지정지역이란 말이 나오고 비사업용 토지가 나오면 몇 퍼센트를 탄력적으로 더할 수 있다. 10%.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조만 이해하시고 숫자도 암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힘들어도 암기를 하신 분들은 12개 이상 나오고 이거를 계속 귀찮다고 뒤로 밀어버리고 안 하시면 나중에 세법은 감당 못할 거죠. 왜? 실제로 이걸 물어보니까. 작년에 이게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에 맨 양가로 2번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자 지금부터 요절 잠깐 보시면요.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인데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일반적인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며 40%, 1년 이상 보유하며 6에서 40인데 그러면 이 주택이 6%에서 42% 누진세율로 가기 위한 대전제 조건은 최소한 여기서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 자 이겁니다. 만약에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2주택자다. 2주택자는 요 일반적인 누진세율에다가 단계별로 10%를 플러스합니다. 그러면은 최저는 16%고 최고는 52%고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 요 일반적인 누진세율에다가 단계별로 20%를 플러스해요. 그러면은 최저는요 26이 되고 최소는 50인데 그럼 간단합니다. 요 누진세율로 계산하기야 대전제 조건은 무조건 단기 투기는 아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몇 년 이상? 1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수 있겠죠. 그때는 몇 퍼센트로도 세금을 계산해보고 40%로도 세금을 계산해보고 요 누진세율로도 세금을 계산해서 양쪽 산출세에 비교해서 뭐로 간다고요? 큰 세. 자, 질문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1년 미만은 100분의 40과 비교해서 산출세액 좀 큰 것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누진세율로 가는데 기억.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등은 누진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제공하고 니은 조정 대상 지역 내 3주택자는 누진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제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데 가로 봤더니 뭐는 제외된대요. 조합원 입주권 제외.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니까 대표적으로 뭘 적용하나 보다.
분양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동그라미 2번은 뭘 말하는 거다? 분양권. 그러면 잠깐 앞에 보실래요? 아까 우리 일반적인 분양권은 아까 주택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 외에요? 여러분 이거 잠깐 보시면요. 아까 우리 세율할 때 주택 입주권이 있고 그 외가 있죠? 분양권은 뭘로 적용해야 돼요? 그 외. 그럼 그 외는 1년 미만 보유하면 5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요 40%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인데 그러면 일반 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이걸로 가요. 그런데 이 분양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판 경우에는 이 보유 기간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단기 투기로 갑니다. 꺼버로 간다. 50%. 자 보시면요. 동그라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니까 분양권은 결국은 100분의 50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럼 다음의 경우는 이겁니다. 다음의 경우는 무조건 100분의 5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이걸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보유기간을 봐서 1년 미만이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며 40, 2년 이상이며 6에서 40인데 자 기억해 보시면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 서류로 확인됐다. 그럼 요겁니다. 요 잠깐 보시면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갑니다라고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조건 뭐로 간다? 100분의 50으로 가는데 조정 대상 공고가 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 지역이 공고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없는 시점이니까 그때는 그냥 100분의 5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유기간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말대로 이 사람이 다른 데 주택은 없고 분양권만 하나 갖고 있으면 투기가 아닌 걸로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분양권처럼 보유기간을 전부 다 봐서 고려해 주겠다. 그러면 요거를 작년에 시험으로 어떻게 냈냐면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 198페이지 63번하고요. 64번을 풀어봐봐요. 실제로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5년 전 거랑 작년 거랑 198페이지 63번하고 64번.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 못하시면 손을 못 대요. 이쪽 파트는. 그걸 느끼게 달라고요. 앞에 거 보면서 푸세요. 아직 암기 안 됐으니까. 자, 63번 보시면요. 이게 좀 더 쉬운 문제죠. 가로 봤더니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라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됐다 가정을 하고요. 그럼 1번 봤더니 우선은 물건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물건이 주택이죠. 그러면 1년 이상이니까 얘는 뭐로 가야 돼요? 누진세로 가야죠. 6%에서 42%. '자, 동그라미 2번. 물건이 상가 건물이죠. 그럼 그 외를 적용해야 되는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니까 얘는 6%에서 42%. 3번 물건이 상가니까 그 외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니까 세율은 100분의 50. 답은 3번. 그러니까 결국은 난이도 하위 문제인데
암기가 된 분들한테만 난이도하죠. 4번 1주택인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니까 100분의 40. 5번 상가 건물인데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세율은 100분의 40. 자, 64번 문제 보시면, 자, 작년 문제인데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거 찾는 것인데, 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우선 물건이 상가 건물이죠. 근데 지문이 등기됐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니까 세율은 100분의 40. 맞나요? 자, 2번을 보시면 물어보는 물건이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럼 주택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1년 미만이니까 100분의 40. 맞고요. 자, 3번을 보시면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 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0분의 50이다. 아니죠.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 무조건 100분의 50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럼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등기된 비서명 토지 가로 봤더니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니까 최저세율로 가면 되죠. 그럼 최저세율은 16%니까 100분의 16. 맞죠? 그 다음 5번 미등기 건물은 뭐로 갑니까? 100분의 70. 네, 맞네요. 이게 작년 문제예요, 여러분들. 작년 문제인데 전에 그 2016년도보다는 작년 문제가 약간 더 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은 세율을 묻더라도 한 몇 년 전에 낸 것은 좀 간단하게 내고 작년에 냈던 것은 지문이 점점 길어지면 복잡하게 출제한다는 거. 결국은 앞에 있는 숫자를 누가 정확히 암기했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암기라는 것은 어설픈 암기 갖고 못 풀죠.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바로 들으시고 앞에 걸 보면서 푸시니까 풀 수 있는데 이걸 실제 시험을 딱 풀었을 때 어설피 암기가 되어 있으면 이건 못 푸는 문제예요. 근데 세율이 내는 문제를 못 풀어버리면 세법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믿겠습니다. 자, 됐고 다시 어딜 가시냐면 한 장 넘어가시면 200페이지 200페이지 맨 상단에 제8절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인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게 과세 표준까지 배웠고요. 요 과세 표준에다가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세금 내는 금액이 나오겠죠.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요 산출세액을 역시나 양도소득세는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 되는데 요 신고 납부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죠. 제재 받는 게 뭐다? 가산세. 가산세 제재를 받고 이제는 누가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과세관청 결정. 요 과세관청 결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한다 표현하고 지금 배우는 국세에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부과라고 말을 쓴다. 그래서 과세관청 결정을 한다는 정부부과 같은 말입니다. 이 정부부과를 지방세에서는 보통 징수. 자,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를 하는지 우선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우선 잠깐 보시면요. 우리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년치 소득을 묶고죠. 그러면은 요 1년이 우리가 과세기간인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12월 31일까지 1년치 돈 번 것을 우리가 세금 계산해서 원칙은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금 계산하는 것을 확인해서 세금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정해서 스스로 내가 뭐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뭐한다? 납부한다. 여기서 뭐라고 한다? 확정 신고 납부를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등을 할 때 내는 종합소득세는요. 1년치를 합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도 5월 달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배우는 양도소득세는 매월 소득이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미리 세금을 신고 납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1월 5일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는
1월 5일부터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고요. 마지막 날짜는 1월 5일부터 2개월이 아니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금융주기에서 1월 5일이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1월 31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3월 30일. 그래서 이렇게 1월 5일에 부동산을 판 사람은 3월 30일까지 미리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예행적으로 미리 세금을 정해서 신고 납부한다고 해서 뭐라 표현한다? 예정 신고 납부인데 소득세 중에서 양도세는 미리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예정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했는데 예외가 우리 지난번에 부담부 증여 배웠죠. 그럼 우리 부담부 증여는 전체 증여거래가액 중에서 증여자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거래라고 하죠. 그 부담부 증여에 관련된 양도세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왜? 계산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1월 5일에 판 게 부담부 증여 채무액에 관련된 부분이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3개월이니까 언제까지 간다? 4월 30일. 그러면은 자 책을 잠깐 보시면요. 200페이지. 맨 상단에 양가로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인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몇 호 자산이요? 1호 자산은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인데 자꾸 밑에 부담부 증여란 말이 나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러면 원칙은 항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하고 3개월이니까 여기서 말한 양도일은 우리가 배웠던 양도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양도 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는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그럼 예외라는 것은 양도일로부터 들어가겠다, 다른 날짜로부터 들어가겠다. 다른 날짜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잠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만약에 대금을 먼저 청산을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도 시기는요. 요 대금을 청산한 날짜예요. 우리가 양도 시기 배울 때 언제가 양도 시기다? 대금을 청산할 때 문제는 대금을 청산했다고 요때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를 들어가요. 만약에.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환급해 주잖아. 그럼 불편함이 따르니까 이때는 예외를 둔 게 양도일로부터 세금 신고를 하지 말고 양도 시기 무시하고 세금 신고만큼은 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세금을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세금 예정 신고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하니까 양도 시기를 허가일로 본인이 법을 만들어. 양도 시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양도 시기는 그대로 언제로 간다? 대금을 청산한 날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만 언제부터 들어와달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그러면은 자 중간에 박스 보시면요.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 또는 해제가 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로 들어가라고요? 2개월. 그다음 고미특하 주식 등은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그러니까 반기는 1년을 반으로 나누죠. 그럼 몇 개월을 합친다? 6개월. 그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 안 나와요. 내가 주식을 1월 5일에 팔았으면 우리는 부동산은 달별로 들어가죠.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이 주식은 워낙 거래가 빈번하니까 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6개월치를 합치니까 1월 달은 1반기에 들어가죠. 그럼 1반기 마지막 월이 언제야? 6월. 그러면 6월 30일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8월 30일까지. 그다음에 3호 자산이 파생 상품은 예정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인데 양가로 1번
지금 배우는 예정 신고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신고 납부까지 물어본 게 아니고 요 예정 신고는 자, 첫 번째 양도 차익이 없거나 그럼 재료가 나오거나 양도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납부세액은 당연히 없죠. 그런 경우라도 우리 뭐는 해주셔야 된다.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내가 부동산 팔아서 손실이 발생한 사항을 모르니까 뭐는 제출해 준다. 신고서 제출은 해준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납부하는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시부가세액은 이미 세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포탈, 우려 등이 있으면 과세관청 우리 재산을 아무 때나 수시로 부가징수하는데 이미 세금을 낸 것이니까 그 세액이 있을 땐 이를 뭐해서 공제해서 나머지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요. 양가로 2번 예정신고 납부 이행과 불이행인데 여기 이제 10년 전하고 법이 좀 바뀐 건데요. 옛날에는 이 예정신고를 미리 해주면요 이게 우리한테 혜택을 줬어요. 10% 세액을 공제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행했다 하더라도 예정신고 납부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된다, 폐지됐다, 폐지됐고 예정신고 납부가 이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받죠. 요거 제재.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에서 2번 보시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를 때린다고요? 가산인데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 OX, X 가산세를 내야 된다는 거. 땡가로 3번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인데 1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 그럼 요겁니다. 잠깐 보시면요. 1월 5일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3월 30일까지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 사람들은 다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도 이 신고 납부한 세액이 잘못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정산을 거쳐서 뭐를 된다. 확정신고 납부를 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건 편안하게 보세요. 적지 마시고요. 자, 1월 달에 부동산을 하나 팔았는데 이게 상가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서 이게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2억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이때 세금 계산할 때 요 2억 원에 누진세율을 곱해 갖고 세금을 신고 납부했죠. 여기까지 이제 신고 납부한 것을 그냥 뭐 알파라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예정 신고 납부를 잘 했는데 같은 연도 5월 달에 토지를 팔았는데 얘도 2년 이상 보유해서 누진세율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과표가 1억 원이 나왔을 때 이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요 1억 원에 대해서만 6%에서 42% 누진세율로 세금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잘못된 세금 계산입니다. 우리 누진세율은 1년치 거를 합치는 게 양도세 입법 취지예요. 그러면은 요 5월 달에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자면은 전에 이미 세금 계산 들어간 거 얼마? 2억 원하고 새로 발생한 게 얼마예요? 1억 원. 요걸 합쳐요. 합치면 얼마를 갖다 놓고 3억에다가 이 전체 금액의 누진세율로 세금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높아지니까 높은 구간세율이 적용되니까 세금이 크게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버리면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미 얼마 내놨어? 알파 내놨으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요. 이렇게 빼서 나머지 금액만 내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 만약에 밑에처럼 합산을 해서 제대로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했다면은 확정 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제대로 된 세금을 신고 납부했는데 만약에 5월 달에 예정 신고를 한 사람이 이렇게 5월 달에 발생한 것만 누진세율로 세금 계산하면 세금이 적어지죠. 이런 경우라면 예정 신고를 했다더라도 세금 계산이 잘못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음 5월 달에 이 형태로 확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정 신고를 제대로 했다. 뭘 하지 않는다.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데
어떤 사유로 예정 신고를 했지만 그 승계산이 잘못됐다면 정산을 해서 뭘 해야 된다? 확정을 해야 된다. 그 흐름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하나.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 해야 된다? 확정 신고된다. 그리고 자, 맨 밑에 보시면 이미 언급한 겁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 거주자는 납세지가 어디로 가고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고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한다면 어디로 가고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원어민 강사분들은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박스를 잠깐 먼저 봅시다. 우리 시험 범인의 세금 중에서 물납이 되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죠. 어디? 재산세. 그런데 분할 납부가 되는 것은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합 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급비원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선대제가 뭘 강조했냐면은 본세가 물납이 된다고 해서 부가세를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세가 분할 납부가 된다면 따라 들어가는 부가세도 뭐 가능하다? 분할 납부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분납되죠. 그럼 재산세는 어떤 부가세가 들어가요? 지방교세. 그러면 따라 들어가는 지방교세 뭘 하고? 분납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되죠. 거기에 일정 비율을 따라 붙는 부가세가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도 뭐 가능하다? 분납 가능. 그러면 지금 배우는 소득세는 뭐는 안 되고요. 물납은 안 되고 뭐는 가능하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맨 상단 보시면 양가로워 분할 납부인데 분할 납부 요건이 얘는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해야 돼요? 1,000만 원 초과. 그다음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나서 몇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인데 잠깐 저를 보시면요. 이미 제가 다 언급했던 부분인데 기억나나 볼까요? 항상 분할 납부 2개 구간 금액을 정할 때는 요 기준 요건 금액에 곱하기 2를 한다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은 얘는 요건 금액이 얼마니까?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2를 하니까 얼마? 2,000. 그러면 2,000 이하냐 2,000 초과냐로 구분을 하는데,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분할 납부 세액에서 끼어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그럼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내가 1월 5일에 부동산을 매매로 팔았다. 그럼 정상적인 신고 기한은 3월 31일까지고, 그럼 내가 분납을 하기 싫으시면은 3월 30일까지 전액을 납부를 하시고, 분납을 하고 싶으시면은 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4월 1일부터 2개월이 되니까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이다. 그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그럼 초과되는 금액은 얼마? 600. 그럼 600을 분납을 하고 1,000만 원은 정상적인 날짜까지 갖다 세금을 냅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보시면 니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600만 원이다. 여기서 말한 그 세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그럼 3,600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니까 얼마? 1,800. 그럼 1,800은 정상적인 날짜까지 갖다 내시고 분납 가능한 세액은 얼마다? 1,800. 이게 둘 다 기출문제라는 거 하나 적어두시고. 둘 다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납은 기준 요건금에 곱하기 뭐를 한다? 2를 해서 2개군을 나눈다는 거. 그 책을 보시면요. 책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보이세요?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보이세요? 거기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하며 2,000만 원 초과하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가능하죠. 이거 읽으셨어요 지금? 선생님? 지문 읽으셨죠? 그러면은 납부 세액이 얼마예요? 그 세액이 3,600이죠.
그럼 3,600만 원에 50% 이하까지 가능하잖아요. 50%면 얼마나요? 1,800분 다 가능하다. 나머지 1,800 이렇게. 이해됐어요? 응. 그다음 우리는 과세관청에 분할 납부를 하려고 신청을 들어야 되는데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요. 내가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겁니다. 그 후에 무신고 등에 관련된 가산세 우리가 이미 암기를 했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68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3월 21일에 매매로 양도했죠. 그럼 3월 2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3월 31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0일까지죠. 그럼 6월 30일에는 예정신고할 수가 없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5월 30일. 2번을 보시면 2번은 요거 물어봤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1,600.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600. 맞죠? 답은 2번. 3번.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아니죠. 우리 예정신고 시에도 분납되죠. 그럼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얼마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4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아니죠.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5번을 보시면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무조건 뭐는 하셔야 돼요? 신고는 하셔야 돼요. 69번 풀어보세요. 자, 옳은 거 찾는 것인데 5번 질문을 먼저 보실래요?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야 된다. 맞죠? 답은 몇 번? 5번. 1번을 보시면 토지 건물은 1호 자산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가 아니고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죠. 얘는 3개월 내는 묶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세법에 분기라는 건 없습니다. 달의 말일 아니면 아까 주식은 반기지. 분기는 몇 개월 단위로 묶겠다? 3개월. 그런 거 없다는 거. 2번을 보시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가 없다가 아니고 신고는 해야 된다. 3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인데
건물을 신축하고 멀티대길로부터 5년 내에 건물을 팔았고요. 그때 취득 가격이 확인이 안 돼서 환산 취득 가액으로 추계 결정한다면 제재를 하죠. 그때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니고 무슨 금액에? 환산 취득 가격의 100분의 5였죠. 이거 이미 체크되어 있죠.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예정신고 시에는 분납할 수 없다. 아니죠. 예정신고등 그게 확정신고등 각각 1,000만 원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어요? 자, 됐고. 자, 넘어가시면요.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 볼펜 넣어두시고요. 잠깐만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예, 7페이지를 잠깐만 갔다 올게요. 7페이지. 한 번에 정리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7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2번 물납과 분할납부 적용 요건 박스에 있어요. 자, 물납은 어디밖에 안 돼요? 재산세. 얼마 초과고요? 1,000만 원 초과.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되죠. 그런데 그 밑에 분할납부를 지금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세, 양도소득세인데 지금 배웠던 소득세는 얼마 초과예요? 1,000만 원 초과하고 일부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배울 재산세는 분할납부 요건이 달라요. 얘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하고 일부 세액을 몇 개월? 2개월. 그럼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걸 잠깐 보시면요. 우리 재산세는 분납 요건이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예요? 250 초과니까 항상 우리가 두 개 구간을 정할 때 요 요건 금액 곱하기 2를 하니까 얘는 얼마 나온다? 500. 그러면 500 이하냐 500 초과냐인데 첫 번째 A를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는 그때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요거네요.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럼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 50만 원. 50만 원 분납 가능하고 250은 정상적인 날짜. 그러면 분납 가능한 세액은 얼마? 50만 원. 두 번째 B를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0만 원이다. 그럼 그 세액은 얼마를 말한다? 600. 그 600만 원의 몇 퍼센트까지? 50%까지 가능하니까 얼마? 300. 그러면 300만 원은 정상적인 날짜까지 갖다 내주고 분납 가능한 세액은 얼마? 300. 자, 그 얘기인데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 요건은 같아요. 얼마 초과? 250%니까 이거는 같단 말이에요. 분납 가능 금액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날짜가 달라져. 얘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일부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하는 게 아니고 납부 기한이 지나서 몇 개월 내? 6개월.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자, 예를 보시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해. 같은 말이에요. 앞에 볼게요.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세는 현재 300이며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 분납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액에서 얼마를 차감하? 250을 차감하는 게 결과적으로 얼마? 50만 원. 결과는 같다는 거. 그 다음에 B는 정확히 조문들 쳐야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이야. 그래서 이거는 껌껌이 기억하시면 크로스가 되니까 지금 시간 30분 될 테니까 한 번에 암기하세요. 한 번. 무조건 질문 하나짜리예요. 요거 적으셨어요? 하나? 그 재산세랑 종부세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실제 시험은 조문으로도 내고 요 조문을 앞에 설명드린 숫자로 케이스로도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다시 원상 복귀하시고요.
207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양도세 있죠? 자, 여기부터는 조금 쉬었답니다.